그동안 교육 사업을 해오셨고 현재는 또 엑셀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엑셀레이터라는 게 VC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건가요? VC는 이제 보통 그 초기 기업을 다루지 않고요. 초기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서 이 회사는 조금만 더 성장하면 IPO를 이제 갈 수 있는 혹은 M&A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정량적인 지표가 나온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게 벤처 캐피탈 VC라고 하죠. 근데 엑셀러레이터 통칭 그냥 AC라고 합니다. 이 AC는 아기 태어나면 되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기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많은 분야를 다뤄야 하는 어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사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그런 성장 로직에 따라서 또 초기 자금을 구해서 또 투자해주는 이러한 굉장히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A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선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당연히 이런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교육 사업차 이제 중국에서 6년 정도 거주했을 때 그 신동방이라는 큰 그룹 회사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큰 회사였고요. 교육 회사였고요. 거기 이제 회장님이 아주 좋은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엔젤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임원들한테도 나가서 창업하라고. 자기가 투자해 줄 테니까. 아무나 투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꼭 그게 뭐 소셜 벤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이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 초기 기업을 어떻게 잘 이끄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물들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들어와서 창업 생태계에 관심을 가졌고요. 네, 이게 엑셀레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네, 되게 많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에 또 비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VC는 투자자적 관점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죠. 다른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이 스타트업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해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뭐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적절한 시기에 이제 자금을 이제 초기에 유치해주는 이런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사려 깊은 어떤 태도, 관심이 없으면 정말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근데 저희 스케일업, 이제 스케일업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해요. 이게 스케일업은 어떤 건지, 이게 투자의 어떤 방법이나 시기가 좀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게 그 각 나라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업 생태가 달라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스케일업 국내에서의 정의는 10인 이상의 기업이 3년간 매년 20%씩 그 매출과 고용이 성장하는 어떤 이런 기업을 그 스케일업 기업이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그 10만 개의 법인이 매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 5년 안에 70%가 이제 폐업을 하거든요. 이 스케일업이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도 연구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 창업한 기업 중에 1% 정도만 이 스케일업, 이 성장시키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서 성장하면 24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또 수많은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그 기업 중에서 잘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이제 스케일업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지금 특히 이제 서양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스케일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고 많은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또 기존의 창업자들이 또 귀가 또 번쩍일 것 같은데 이 스케일업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케일업 기업은 이제 초기 기업, 아주 초기 기업을 다루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한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초기보다는 보통 이제 2년에서 뭐 3년 차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돼서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밀어주면 이제 확 클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아마 이제 그 투자자적 관점이 조금씩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발굴하시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은 어떤 면을 가장 좀 많이 보는 편이신가요? 제 배경 자체가 교육 사업을 오래 했었고 또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콘텐츠, 에듀테크 쪽. 예. 그러면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스타트업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그 대표 사람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투자했던 기업도 역시 이제 정말 좋은 기업가 정신이 있으신 어떤 여성 대표님이셨고 해외에 있는 수많은 이제 한류 이 팬들과 국내에 있는 그런 셀럽들을 연결해 주시는 플랫폼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정말 좋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 회사를 작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 그 투자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실리콘밸리로 이제 들어가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더니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뭐 도전 정신, 용기, 어떤 뭐 그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인프라 이런 거 중요한데 저는 기업가 정신도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가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주변인들을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디서 투자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아주 귀한 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면 이 투자하신 분도 다 돈을 잃게 되고 또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또 혈세도 낭비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역량은 기업가 정신인 것 같고 실제 그 스타트업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 왜냐면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1년에 10조 원이 넘는 그 정부 지원 자금이 스타트업 시장에 이제 뿌려지고 있거든요.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그런 비용은 그냥 새는 그런 돈이 되겠죠.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다 이런 사람 또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기업가 정신 안에는 어떤 도덕성과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창업자한테는 그 반대로 투자자를 봤을 때 어떤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인 건가요? 돈만 투자해주는 투자자는 사실 좀 재미없는 투자자고요. 그거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상을 이렇게 멋있게 잘 차려놓고 그냥 아이가 일어나면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만약에 부모님이 없으면 뭐 맛있게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따뜻하게 그것을 같이 먹어주면 더욱더 의미 있는 어떤 식사와 자리가 되잖아요. 투자 회사들이 많은 이제 회사에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투자금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진심으로 좀 이 회사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좀 태도가 있으신 회사.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사업 모델이 탄탄하신 대표님들은 그 요즘엔 투자 회사가 뭐 투자하겠다고 아무데나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뭐 끌어줄 수 있는 회사 그런 거 선택해서 이제 받으시기도 하고요. 동반자 같은.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투자자가 좋은 투자자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이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해보라고 이제 권하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뭐 아주 단순한데요. 그냥 남의 돈이 무서운 줄 알아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누군가에는 피땀이거든요. 또 세금이고. 받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작더라도 내가 어디에다가 좀 투자를 해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투자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여러 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금을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얼마나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뭐 작은 의미 있는 곳에 투자를 해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기업가 정신과 어떤 마음의 무장을 위해서 좀 투자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대표님께서 앞으로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앞으로 어떤 계획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이제 환경 분야,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쪽이기 때문에 환경 기술을 다루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뭐 멘토링도 하고요. 또 적정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결하고 그런 기업들도 이제 스케일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 엑셀러레이터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길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환경 기업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엑셀러레이터들은 그 건강한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를 또 만들고 정말 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네,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좀 창업을 굉장히 또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는 또 예비 창업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스타트업, 이 창업의 링에 지금 뛰어들고 있으십니다. 근데 타이슨이 얘기했는데 링에 오르는 것은 쉬운데 근데 그게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제 쉽다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창업은 자기 혼자에서 자기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이제 동료들 팀을 이루고 또 다양한 이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유니콘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그 팀들을 꾸리시고 또 좋은 멘토들을 두시고 늘 스스로도 아주 훌륭한 기업가 정신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런 자세로서 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엑셀러레이터 김대일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